이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엑스트라 포인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워낙 저희가 찍을 것들도 많았고 뭐 준비할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잘 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오프 시즌인 만큼 또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엑스트라 포인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뭐 썩 유쾌한 얘기들은 아니에요. 뭐 저도 그렇고 김민준 아나운서도 그렇고 이제 저희는 이제 풋볼 팬의 입장에서도 네.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일단 가장 먼저 해볼 얘기는 에드 올리버 선수의 이제 체포 얘기인데요. 에드 올리버가 이제 휴스턴에서 음주운전 그리고 불법 총기 소지로 체포가 됐습니다. 이 두 가지 항목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항목으로 지목이 된 게 이제 DWI라고 하는데 이게 Driving While Intoxicated의 약자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약물에 중독된 상태로 이제 운전을 했다는 게 되겠죠. 이 경우에서는 이제 다리 사이에 맥주를 끼고 있었다고 하고요. 실제로 이제 체포된 영상이 있는데 체포된 영상에서 이제 동공을 이제 빛으로 비춰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에드 올리버가 실제로 이제 걸을 수 있는지를 차에서 내려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. 차량을 수색한 결과 이 총기가 발견이 됐는데 일단 뭐 마약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. 단순 이제 음주운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911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. 911 신고에 따르면 차선 유지를 못했고 운전을 위험하게 했다고 해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몽고메리 카운티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영상을 봤는데 뭐 사실 저는 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좀 충격적이었어요. 첫 번째는 그 보통 우리가 음주운전을 생각하면 보통 술을 많이 마시고 그냥 운전을 하다가 이제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차 안에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운전을 한 것 같은 이제 정황이 발견이 그렇죠. 됐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기사에 따르면 다리 사이에 이제 맥주를 놓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죠. 일단 그 점이 좀 충격적이었고 두 번째는 그 에드 올리버가 입고 있던 옷이었어요. 맞아요. 빌스의 이 로고가 새겨진 네, 그 티셔츠였죠.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뭐 그거를 이제 본인이 입을 때는 그 내가 이 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 뭐 이 조직을 위해서 내가 이런 뭐 사고를 치면 안 되겠다는 사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물론 정식 유니폼은 아니지만. 네. 근데 이제 그 자신의 소속팀 로고가 그려진 옷을 입고 이런 좀 일탈을 했다는 게 조금 더 안타깝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뭐 나쁘지 않은 루키 시즌을 보냈잖아요. 뭐 동기들 중에서는 좀 눈에 띄는 루키 시즌을 보냈던 에드 올리버였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조금 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버팔로가 지금 AFC 이스트를 오랜만에 좀 우승을 할 수 있는 좀 적기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. 근데 그 중에 이 에드 올리버도 분명히 해줘야 될 역할이 있는데 뭐 이런 뭐 사고 일탈 때문에 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팀 분위기를 또 해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팔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입니다. 예, 이게 첫 번째 소식을 이제 좀 전해드렸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저희가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이제 소재였는데 디안드레 베이커와 이제 퀸튼 덤바가 무장강도 사건을 벌이면서 이제 체포가 됐다가 이게 최근에 이제 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해요. 뭐 이 선수들이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판이 남아 있고 또 리그나 구단 자체적인 또 징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결과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일단 뭐 리그의 복귀 여부보다는 이 선수들이 향후 일생을 뭐 감옥에서 보내느냐 아니냐가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 뭐 무장강도로 체포가 됐고요. 뭐 자세한 내용들은 뭐 이미 다 접하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초근호 사람들을 위협해서 현금과 시계를 털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현금과 이제 롤렉스 그리고 위블로, 오데마 피게 등의 이제 시계를 뺏어갔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도박을 하다가 이제 7만 달러 정도를 잃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너무나도 좀 웃긴 게 7만 달러가 이제 굉장히 큰 돈입니다. 굉장히 큰 돈이지만 이 선수들이 받는 샐러리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고 이미 이 선수들이 이제 보석으로 풀려날 때 보석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베이커 20만 달러, 던바가 10만 달러거든요. 그러니까 7만 달러 이런 거보다 더 큰 돈을 이 보석금으로 지불했습니다. 사실 너무 멍청하고 그러니까 정말 부주의하고 굉장히 좀 이 팬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저도 이런 이제 큰 금액의 도박을 해보지 않았지만
이 도박도 중독이라는 용어가 있고 네. 또 치료를 받는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도박이 위험한 뭐 어떻게 보면 게임인데 뭐 이 베이커와 덤바도 결국 그 덫에 좀 빠져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. 베이커는 사실 그 2019년 1라운드 전체 30번 픽으로 뉴욕 자이언츠에 데뷔를 했었어요. 네. 더군다나 이거는 그 자이언츠가 트레이드업을 해서 뽑은 픽이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이언츠에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한 선수고 또 기대를 많이 하는 선수인데 좀 이런 사고를 쳤고 퀸튼 덤바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시애틀로 트레이드가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그 FA 시장을 언급할 때 이 선수가 이제 시애틀로 왔고 그 시애틀의 세컨더리에 또 주전 경쟁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좀 좋은 영입이라고 칭찬을 했었는데 네.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좀 무색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시애틀은 5라운드 픽 하나를 날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죠. 뭐 어쨌든 이제 디안드레 베이커와 퀸튼 덤바 선수가 이제 무장 강도 사건을 벌이면서 뭐 일단은 보석으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향후 재판이 남아 있고 이 선수들의 향후 남은 일생이 뭐 어떻게 될지도 뭐 이 재판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가볍게 좀 넘기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총기도 갖고 있었고 사람들을 협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현금과 고가의 시계들을 강탈을 했기 때문에 뭐 짧은 형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잘 들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자신들이 탈출할 수 있는 자동차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 높은 확률로 이게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보통 뭐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계획 범죄라고 하면 보통 이제 형량이 올라가죠. 뭐 가중치가 분명히 뭐 부여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될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이제 베이커와 덤바의 무장강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해볼 사건은 이 코디 라티머 선수의 사건입니다. 이 제목이 5개가 발표가 됐습니다. 일단 2급 폭행죄, 협박, 총기 불법 발포, 그리고 이제 금지된 무기의 사용, 그리고 이제 영어로 reckless endangerment라는 이제 항목이 있는데 저기 찾아보다가 왜냐면 뭐 저희가 이제 맨날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영어 이러면 뭐 인터셉션, 터치다운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 가까운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. 과연 이게 어떤 이 조항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단순 상해나 살해가 아니고 과실 뭐 혹은 이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죽음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행위를 이제 불법으로 규정을 했다고 해요. 예를 들면 이제 아기가 위험한 걸 가지고 이제 놀게 방치를 한 경우나 음주운전, 교통법규 위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 reckless endangerment에 들어간다고 하고요. 이 부분이 이제 주마다 좀 이제 법으로 다르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포괄적으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끔 만드는 어떤 행위들을 규율하는 그런 법이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확하게 딱 매치가 되는 법률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. 뭐 저희가 앞서 다뤘던 이제 에드 올리버나 그 디안드레 베이커, 퀸튼 덤바 사건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코디 라티머는 실제로 총을 발포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일단 좀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콜로라도주의 더글라스 카운티라는 이제 동네가 있는데요. 덴버에서 이제 남동쪽으로 약 17마일 정도 떨어진 동네라고 해요. 여기서 이제 밤 12시 11분경에 싸움 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한 아파트에서 이제 나서 보안관이 출동을 했고 그 과정에 이제 3사람이 체포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부상을 당했었는데 총으로 당한 이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. 그러니까 총기 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3사람이 체포가 됐고 뭐 코디 라티머 같은 경우는 2016년에도 이제 여자친구에게 가정폭력을 범하면서 예전 한 차례 이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교통범칙금을 미납을 하면서도 체포가 된 전적이 있다고 합니다. 처음은 아니에요. 뭐 사실 저는 이제 이 코디 라티머라는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. 네. 뭐 저도 그래서 좀 커리어를 찾아보니까 14년에 덴버의 2라운드 픽을 받고 이제 NFL에 데뷔를 했으니까 예. 생각보다 꽤 이제 많은 기대를 받고 이제 프로 커리어 생활을 시작을 했었어요. 근데 뭐 4년간 덴버에서 뛰었고 또 지난 2년간은 이제 자이언츠에서 뛰었는데
뭐 이 선수의 커리어는 사실 그렇게 뚜렷한 실적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이 6시즌 동안 통산 커리어 리시빙 야드가 1000야드가 되지 않고 뭐 단일 시즌으로 봐도 가장 많은 리시빙을 기록한 게 300야드 정도일 정도로 뭐 사실 크게 이제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던 선수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들로 또 NFL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하게 됐습니다. 어찌됐든 이제 뭐 이 선수 역시도 현재 25,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다고는 하는데 뭐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이 외에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얼 토마스가 동생 이제 세스 토마스와 함께 이제 불륜 쓰리썸을 즐기다가 이게 아내 니나가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니나가 체포된 사건이 또 있었죠. 어찌됐든 이제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번 프리시즌에 좀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뭐 그 원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뭐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네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금 류재경 PD도 얘기를 했지만 이진만 위원이랑 이제 셋이 단톡방에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진만 위원의 의견이 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당사자들만 놓고 봤을 때 에드 올리버, 디안드레 베이커, 근데 코디 라티머 선수는 뭐 1라운드 그리고 2라운드에 뽑힌 이제 상위 드래프트가 된 선수들인데 그 드래프트 당시 이제 제너럴 매니저와 스카우트가 굉장히 뒷조사도 많이 하고 이제 사고 칠 위험이 있는 선수들을 좀 많이 걸러내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너럴 매니저와 스카우트들이 얼마나 좀 힘든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또 하나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뒷조사를 많이 하지 못하고 선수들을 픽을 하게 됐는데 올해 상위권에 뽑힌 선수들 중에 이 예상하지 못했던 미래 문제아들이 얼마나 있을지도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매년 이 대부분의 팀들이 선수들과 함께 이제 코칭 스태프들도 바뀌기 때문에 이제 팀의 공격 수비 스킴들이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될 선수들이 비시즌에 사고를 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게 이 팔로우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 개인에게 더 손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더군다나 이제 퀸튼 넘버와 코디 라티머 같은 경우는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제 팀을 옮기면서 이 팀에 적응을 하고 어쨌든 이제 두각을 드러내야 되는 선수들인데 본인이 이런 사고를 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손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. 뭐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뭐 자신의 뭐 앞으로의 프로 커리어도 좀 망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아까 이제 그 드래프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사실 그 구단들이 이제 선수들을 실력으로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. 뭐 이런 이제 인성이나 네.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드래프트를 하는데 뭐 그게 그만큼 이제 어렵다고 봐야겠죠. 뭐 일종의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니까. 네. 뭐 이 선수들이 미래에 이런 사고를 친다 아니면 뭐 선행을 한다 이런 걸 미리 알 수 없으니까 그 대학 시절까지의 어떤 행적만을 보고 드래프트를 하더라도 프로 생활 이후에는 이 선수들이 또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정말 어렵다.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동의를 하게 됩니다. 네. 저는 그리고 하나 궁금했던 게 이게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게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이 대부분 흑인 그리고 유색 인종 선수들이어서 왜 이렇게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되는 선수들은 뭐 이 유색 인종 그리고 이제 흑인들일까라는 이제 의문이 생겨서 왜 그런가요 하고 이제 이진만 위원에게 물어봤더니 이건 뭐 어쨌든 저도 생각하기에 이제 개인차가 있잖아요. 뭐 제키 로빈슨처럼 굉장히 모범이 되는 선수도 있는가 하면 뭐 사고를 치는 선수들도 있고 뭐 더군다나 뭐 백인 뭐 혹은 동양인 뭐 그런 선수들도 사고를 치는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인종적으로 갈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원인이라기보단 이제 뭐 그거에 관련된 좀 견해를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이제 NFL에서 이 룰을 강화하는 걸 이제 좀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. 그 루니 룰이 아마 저희가 이전에 이지만 의원이 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제 구단 프런트나 이런 뭐 사람들을 뽑을 때 뭐 그런 채용 과정에서 반드시 소수 인종을 뭐 최종 후보 중에 이제 몇 명으로 올려야 한다. 뭐 이런 이제 룰이라고 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 룰을 이제 강화해서 뭐 제너럴 매니저나 이제 고위직의 이 유색 인종, 흑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하면
드래프트 순위를 올려준다라는 뭐 이런 이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.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데 그런 이 방안을 검토를 할 만큼 이 지금 소수인종 그리고 이제 흑인들에 대한 이 배려 혹은 이제 지원 정책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, 근데 그런 이 소수인종에 대한 존중 그리고 배려 정책의 도입 검토가 무색해지는 그런 사건들이 아닌가, 네, 그런 생각이 든다.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이런 이제 소수의 일탈 때문에 뭐 다수가 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겠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이건 류재경 PD의 의견이었는데요. 뭐 직접 얘기를 좀 해주시죠. 네.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팀 훈련 시설이 이제 모두 폐쇄가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실 4월 말 5월 초 이때가 이제 뭐 팀 훈련이 이제 조금씩 시작되는 시기인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선수 개인에게 그냥 이렇게 맡겨져 있고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한마디로 지금 사고 칠 시간이 많아졌다.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지난 시즌 이 팀별 훈련 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. 빠른 팀의 경우는 4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. 대부분의 팀들이 4월 15일 정도. 가장 늦은 팀이 세인츠였는데 4월 22일에 시작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5월 초중순에 루키들 대상으로 한 미니 캠프가 준비가 되어 있고 6월 초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캠프가 이제 진행이 돼요. 그러면 이제 이 8월에 프리시즌 게임을 하고 이제 9월에 이제 정규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, 어쨌든 이제 이런 이 훈련 일정에 좀 차질이 생기면서 선수들이 사고 칠 시간이 더 많아졌다, 이런 것도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. 뭐 그리고 이제 NFL과 MLB, NBA 같은 타리그와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사실 이제 그 여러 커뮤니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남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일단 타리그와 비교했을 때 일정이 좀 덜 타이트한 게 한 가지 요인일 수 있을 것도 같고,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나긴 마이너 생활 도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 만한 선수들이 미리 걸러진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뭐 이제 앞서 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정규 시즌이 162경기 네. 그리고 NBA도 82경기나 됩니다. 메이저리그는 사실상 거의 매일 경기가 있다고 그렇죠. 뭐 할 수 있고 NBA도 뭐 경기 수로 보면 이제 그 절반 정도지만 보통 한 경기를 하고 또 계속 이동을 하는 일정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팀이 이제 계속 모여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많은 거죠. 네. 근데 이제 NFL은 한 시즌에 16경기밖에 없고 또 일주일에 한 경기씩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좀 그 프리한 시간이 다른 종목보다는 좀 많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어쨌든 이제 지난 시즌까지의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뭐 NFL은 53인이었고 MLB 같은 경우 25명, 그리고 이제 NBA 같은 경우는 이제 12명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선수 숫자의 절대적인 차이가 뭐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뭐 사고를 칠 시간도 많고 사고를 칠 만한 사람의 수도 많다. 네.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야구에 마이너리그가 있는 것처럼 농구도 이제 D리그가 있고, 농구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이제 리그로 직행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D리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좀 걸러지는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NFL은 이제 정식 하부 리그가 없는 데다가 네. 또 이제 커리어 초반에 이제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예. 메이저리그나 이런 리그에 비해서는.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좀 젊은 나이에 뭐 이런 성공 그리고 많은 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찌됐든 이제 이런 사건 사고들로 뭔가 저희가 녹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선수 개인에게는 이제 뭐 커리어가 훼손되고 네. 또 이제 명예가 실추되는 점이 있고 또 그 선수를 보유한 구단은 이제 미리 정해둔 어떤 플랜들이 다 어그러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무엇보다 큰 거는 이제 그 선수나 구단의 팬들이 느끼는 실망감이죠. 그래서 좀 선수들이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봉사나 기부 같은 이제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네. 일단 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도 있잖아요. 네. 일단 자기부터 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좀 모범적인 사생활을 보내는 게
그것도 이제 일종의 사회 공헌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이제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.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후에 이제 또 저희 엑스트라 포인트를 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좀 좋은 소식들로 좀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번 주에 엑스트라 포인트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